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씬을 가지고 이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클릭해서 디퓨즈 비트맵 이용해서 자,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맥스 2015 각 버전별로 가시면은 맵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맵스 안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맵들이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런 맵들이 없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 보시면 기본 맵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맵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크텍처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건축에 쓰이는 맵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저는 바닥으로 이 맵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픈 해서 잡아서 적용하고 보여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보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맵이 어때요? 맞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맵들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매핑 좌표를 다시 맞추겠다. 그게 뭐였어요? UV W 맵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플라나 한 다음에 여기다 100을 맞추시면 되고, 이게 너무 또 작다 크다가 생각 드시면은 기즈모를 이용하시고 여기다가 무브 스케일로 이용해서 키우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기즈모를 안하고 UVW 맵을 하게 되면 플레인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패턴 크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들었다 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다가 이제 여기 유리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투명한 유리컵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담는 투명한 유리컵입니다. 그래서 매터리얼 눌러놓고, 자, 두 번째 얘를 어사인 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상을 줬어요. 노란색 유리컵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오폴시티라고 있어요. 오폴시티는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함입니다. 그래서 0이면 여기서 100이면은 이렇게 불투명한 거고요. 0이면 투명한 거예요. 5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 반투명해지겠죠? 자, 반투명한 상태를 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반투명해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투명해지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얘가 투명한 재료 유리컵이다 라고 하면 얘가 굴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리저리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다 직진성이 딱 보이죠? 마치 유리컵이 아니라 무슨 해파리 같은 형태가, 뭐 비닐봉지나 해파리 같은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매터리얼은 색상을 주고 맵을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퍼시티에서 반투명까지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사와 굴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매터리얼이 아닌 다른 매터리얼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스탠다드를 눌러서 보시면은 매터리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멀티 서브젝트라는 거 배웠죠? 멀티 서브젝트는 왜 배웠어요? 하나의 모델링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나 맵이 들어갈 때는 아이디로 구별해서 멀티 서브젝트를 썼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레이 트레이스예요. 빛을 역추적하는 재질입니다. 레이 트레이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에서 레이 트레이스 매터리얼로 바뀝니다. 자, 디퓨즈는 뭐예요? 색상이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얘를 노란색으로 가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플렉트라고 해서 반사하다 라는 게 있어요. 반사가 뭐예요? 빛을 거울같이 반사하는 거죠. 자, 검정색일 때는 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흰색이 되면 어떻게 하냐? 반사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반사나 굴절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세요. 얘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보인 상태에서 리플렉션을 바꿔볼게요. 검정색인데 얘를 조금 내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컬러 맵들이 여기에 매치죠? 좀 더 내려볼게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맺히죠. 그 반사가 좀 더 심해진 거예요. 자, 얘를 좀 더 내려볼게요. 그래서 완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반사라는 거인데 얘가 검정색일 때는 반사가 없어요. 검정색일 때는 반사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흰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색상이 사라지죠? 자, 100% 리플렉션, 100% 반사가 되는 건 뭐가 되냐면 거울이에요. 거울이 되면 디퓨즈가 무슨 색깔을 주더라도 디퓨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사에서는. 그래서 거울이 되지 않은 거고, 우리 유리컵이기 때문에 얘를 살짝 반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쇼윈도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유리컵에 살짝 반사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퍼런시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즉 얘도 검정색이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반투명해지죠. 얘가 흰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인데 잘려 있어요. 그쵸?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흔히 IOR이라고 합니다. IOR,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그게 뭐죠? 굴절률입니다.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 1.0이다. 뭐가 된 거냐면 진공이에요. 1.0003이면 물이에요. 공기고요. 1.33이면 물입니다. 1.5에서 1.7은 유리, 1.89는 강화유리, 2.418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린 다이아몬드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1.5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유리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은 책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유리가 아니라 난 좀 단단하고 튼튼한 유리다 하면 1.89 정도 주시면 돼요. 1.5. 자,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주면 여기 튀어나오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는 너무 반투명으로 줘서 얘가 어때요? 노란색도 보이고 반사도 있고 투명도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뭐 어때요? 아까 스탠다드 재질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죠? 자, 좀 더 투명하겠다 그러면 얘를 좀 더 내리시면, 자, 렌더링 하시면 어떻게 돼요? 투명해졌고 여기가 어때요? 막 꺾이고 난리 났죠?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투명과 반사 재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재질은 색상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사와 굴절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쓴 거예요? 레이 트레이스라는 메터리얼을 통해서 지금 유리컵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기존에 썼던 스탠다드 재질이 아닌 레이 트레이스 메터리얼을 통해서 우리는 반사와 굴절을 표현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리컵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어때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 아이스크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리얼 에디터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스크림 재질을 줄게요. 자, 얘를 어사인 하시는데, 디퓨즈 비트맵 이용하시면은 아까 전에 썼던 맵이 있었죠? 어디 썼어요?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맥스 2015 안에 가보시면 맵스라는 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본 맵 중에서 아이스크림과 가장 유사한 맵이 뭘까 찾아봤어요. 조금 비유가 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찾은 건 콘크리트입니다. 자,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맵이 아이스크림과 가장 유사하더라고요. 자, 얘를 오픈해서 적용하고 보여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 어때요? 형태가 보이죠? 만약에 여기가 렌더링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 보일 때는 여기다가 UVW 맵이라는 것도 한번 주시면 돼요. UVW 맵 주시면은 렌더링 했을 때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어때요? 얼추 보면은 아이스크림 같죠? 네. 아이스크림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떴을 때 여기 이런 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저는 뭐 보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UBW는 없애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있는데 이 결 부분 있잖아요. 이 결 부분이 어때요? 얘가 들어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디퓨즈에 맵을 주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입혀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정도의 오돌토돌한 느낌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에다가 나무 형태의 어떤 맵을 씌운 거예요. 근데 나무의 결이 느껴지진 않는 거죠. 이런 결이나 올통불통한 부분을 느끼겠다라는 게 뭐냐면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범프는 오돌토돌한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맵이죠. 여기다 지금 뭘 준 거예요? 지금까지. 자, 디퓨즈에다가 칼라를 이용해서 맵을 줬죠. 그쵸? 맵을 줬어요. 범프는 여기 보이지 않고요. 얘를 잡아서 올리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맵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맵스. 지금 디퓨즈 칼라에 맵이 들어가 있죠. 얘를 잡아서 여기 보시면 범프라고 있죠. 범프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인스턴스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디퓨즈가 변하면 범프가 변하고 범프가 변하면 디퓨즈가 변하겠죠. 그래서 인스턴스에서 오케이 했어요. 범프 값이 얼마예요? 지금 30이죠. 얘를 한 80 정도 줄게요. 자, 80을 주고 난 다음에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죠. 그쵸? 자, 얘를 복사한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예요? 얘는 80입니다. 자, 80인데 여기다가 범프 값을 제가 한 200 정도 줘볼게요. 굉장히 많이 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어때요? 80인 왼쪽과 200을 준 걸 보면 어때요? 완전 틀리죠? 80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어때요? 오른쪽은 진짜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 나죠? 자, 범프는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한 느낌, 재질감을 좀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범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범프에서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틀려요. 플러스일 때는 어두운 색이 들어가요. 즉 범프에서, 그러니까 범프 맵, 지금 뭐야, 디퓨즈 맵이죠? 디퓨저랑 같은 이 범프 맵에서 흰색은 가만히 있고 어두운 검정색이 가장 깊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범프가 마이너스 값일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흰색이 들어가요. 자, 80일 때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건 80일 때 렌더링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80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 80일 때. 얘는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일 때. 지금 차이는 안 났는데 나중에 범프 값을 크게 주거나 했을 때, 혹은 재질에 따라서, 맵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표현할 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플러스 80만 줄게요. 어떻게 돼요? 오, 느낌이 살아났죠? 네, 느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바닥에도 지금 어때요? 이렇게 콘크리트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폭폭폭 집어넣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퓨즈 맵에 있고 아래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맵스라는 데가 있다고 했죠? 맵스에 보면 뭐 있어요? 범프가 있죠. 범프 눌러서 비트맵.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얘를 잡아서 던졌죠? 잡아서 던지는데 이런 타일 재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범프 비트맵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이 맵으로 썼죠? 이런 맵 옆에 보시면 이런 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범프 맵이에요. 얘는 디퓨즈 맵, 얘는 범프 맵. 얘는 디퓨즈 맵, 얘는 범프 맵. 여기는 자, 디퓨즈 맵, 범프 맵. 디퓨즈 맵, 범프 맵이 있어요. 범프 맵이 없으면은 얘를 갖다가 포토샵으로 흑백 처리해서 컨트라스트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디퓨즈를 그냥 잡아서 범프에다가 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있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는데, 자, 이 맵을 보면은 자, 지금 집어넣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자, 범프에서 검은 부분을 집어넣겠다. 그럴 때는 플러스 값을 줘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줘야 돼요? 플러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여기 흰색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플러스 값이 되면 어두운 색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범프맨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아니, 플러스 80 정도를 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부분들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면 흰색이 들어갑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렌더링은 돌렸어요. 자, 지금은 잘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되는데 나중에 라이팅까지 하고 나면은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렌더링에서 봤더니만 이 값들이 타일이잖아요. 그쵸? 타일도 어때요? 살짝 반사값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스탠다드 재질에서는 반사와 굴절의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질 썼어요? 레이 트레이스라는 재질 썼어요. 그럼 처음부터 얘가 반사값이 있었으면은 레이 트레이스 매터리얼을 썼으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실컷 스탠다드에다가 디퓨즈와 범프를 줬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다시 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매핑 하시면 돼요. 그게 싫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고요. 리플렉션은 굴절이에요. 반사에다가 이때까지 비트맨 썼잖아요. 이제 뭘 쓸 거냐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맵을 쓸 겁니다. 학생들이 레이 트레이스 매터리얼과 레이 트레이스 맵과를 헷갈리는데 레이 트레이스 매터리얼은 반사 굴절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근데 레이 트레이스 맵은요 살짝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얘를 오케이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100% 된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은 어때요? 요 부분이 반사돼서 보이죠?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얘를 갖다가 한 50 정도 줄까요? 그러면 살짝 반사가 들어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없는 것보다 없을 때는 밋밋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살짝 주고 자, 뭐 60, 아니 80 정도 주시고 난 다음에 렌더링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반사가 있으니까 좀 더 사실적이죠? 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맵들이에요. 디퓨즈는 뭐냐면 색상을 관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씌울 수 있습니다. 범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통해서 오돌토라는 재질감을 더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에는 반사인데 거기다가 레이 트레이스라는 맵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트지를 바른 것처럼 살짝 반사값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사와 굴절을 하겠다 그러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재질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살짝 반사만 주겠다 하면은 리플렉션에다가 레이 트레이스라는 맵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해서 매핑까지 끝냈습니다.